밀가루와 설탕이 안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밀가루와 설탕보다도 더 위험한 음식이 있습니다. 차라리 밀가루와 설탕이라면 몸에 안 좋은 거 알고 드시잖아요. 밀가루와 설탕이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고 당뇨와 치매까지 유발한다는 건 모두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음식은 많은 분들이 몸에 좋겠지 하고 드시는 음식인데요. 이게 알고 보니 해롭다는 겁니다. 흔히 탄수화물인 밀가루와 당만 줄이면 되겠지 하지만 이 물질이 나오는 음식도 피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안 먹느니 그냥 몸에 안 좋고 말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도 웬만하면 건강을 위해서 줄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노릇노릇 구워져서 고소한 맛을 내는 음식입니다. 어떤 음식을 구웠을 때 해로운지는 잠시 후에 검증된 자료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하면 좋을 음식 베스트 10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과연 구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런 음식에는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당뇨병과 치매 위험을 높이는 당독소가 많습니다. 당독소는 당이 단백질이나 지방과 결합한 뒤에 생성된 물질을 말하는데요. 흔히 노릇노릇하게 구운 고기와 빵, 과자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운 음식의 갈변화 현상과 풍미를 만드는 마이야르 반응에 의해 당독소가 형성되는데요. 특히 식품을 120도 이상의 고온으로 건조한 환경에서 조리하거나 가공할 때 당독소 생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 굽거나 튀긴 음식이 많은 서구식의 식단을 통해서 많은 양 흡수되거나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기도 합니다. 과도한 당화 반응에 의해 만들어진 당독소는 체내 혈액이나 조직에 축적돼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심혈관 질환, 당뇨 그리고 암과 같은 만성 질환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죠. 강동성심병원 내분비내과의 김두만 교수는 체중 당화 산물은 혈당이 높을 때 잘 생김으로 당뇨병 환자에게 유독 높게 측정된다면서 체중 당화 산물은 체내에서 분해가 잘 안 되어서 혈액을 타고 다니다가 혈관벽, 췌장 등의 조직에 붙어서 만성 염증을 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식품 속 체중 당화 산물은 섭취하면 약 10%가 혈액 성분이나 조직에 축적된다면서 당뇨병 환자는 특히 식품 속 체중 당화 산물 섭취를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체중 당화 산물, 즉 당독소는 장기나 혈관 등을 딱딱하게 만들어 동맥 경화를 유발합니다. 뇌에 쌓여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인 아밀로이드가 더 빨리 뭉치게 하고 세포의 산화 반응을 일으켜 몸 전반의 노화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당독소가 췌장을 공격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생성을 억제해 당뇨병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 체중 당화 산물이 많은 먹이를 쥐에게 줬을 때 동맥경화, 당뇨병, 신장질환이 증가했는데요. 반대로 체중 당화 산물 섭취를 줄였을 때에는 혈관과 신장 기능이 좋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었으며 상처 회복이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당독소를 낮춘 식단을 통해 인슐린 저항성 개선,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관련 지표의 감소가 확인되었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당독소 섭취가 여러 만성질환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정확하게 어떤 음식을 구워 먹었을 때 당독소 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을까요? 조리법에 따라서 당독소 생성량은 무려 100배까지 늘어납니다. 체중 당화 산물은 고온에서 오래 조리할 때 발생하는데요. 120도 이상 높은 온도에서 당분과 단백질이 만나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키며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재료에 똑같은 고열을 가해도 굽거나 기름에 튀기면 물에 익힐 때보다 체중 당화 산물이 훨씬 많이 생깁니다. 단백질 식품을 불에 직접 구우면 조리 전보다 최대 100배가량 많은 체중 당화 산물이 발생한다는 게 전문가의 말인데요. 열의 온도가 높을수록 단백질과 당이 더 잘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백질 식품은 되도록 물에 삶거나 찌거나 데치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 경우에도 체중 당화 산물은 생성되지만 온도가 100도 이상 올라가지 않고 체중 당화 산물이 물에 희석되기 때문에 실제 섭취량은 굽거나 튀긴 식품보다 적습니다. 당뇨병 대사증후군과 비만지에 따르면 소고기 90g을 1시간 삶을 경우 체중 당화 산물의 양이 2000인 반면 15분간 구울 경우 5367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같은 양의 연어도 생것에 들어있는 체중 당화 산물의 양이 502인 반면 구운 연어의 경우에 1348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 영양학협회 저널에서 밝힌 조리법에 따른 당독소 수치 연구 자료도 있는데요. 소고기를 삶았을 경우에는 1538kJ, 구운 소고기는 1058kJ이었습니다. 삶은 두부는 628kJ인 반면 구운 두부는 4107kJ로 약 6배가 차이가 났으며 생연어의 경우 528kJ이었지만 구운 연어의 경우 4334kJ로 약 8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삶은 닭고기는 1123kJ의 수치를 보였지만 튀긴 닭고기는 18520kJ로 조리법에 따라 약 16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감자는 삶았을 경우 17kcal 유닛이었지만 튀겼을 경우에는 1522kcal 유닛으로 무려 89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추가로 삶은 달걀의 당독소 수치는 12kcal 유닛이었지만 계란 후라이의 당독소 수치는 27kcal 유닛을 기록했고 쌀밥은 10kcal 유닛이었지만 티밥은 220kcal 유닛, 삶은 소시지는 6736kcal 유닛이었지만 구운 소시지는 1143kcal 유닛의 당독소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굽거나 튀기는 조리법이 당독소 수치를 월등하게 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해서 먹어야 할 당독소가 높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당독소가 높은 음식 1위부터 10위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0위는 팬에 볶은 소고기입니다. 소고기는 보통 팬에 볶아서 많이들 드시는데요. 당독소가 높은 음식에 속하니까 드시더라도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고기는 팬에 볶지 않고 수분을 이용하여 조리하는 것이 당독소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9위는 미국산 가공치즈입니다. 자연 치즈는 당독소가 훨씬 낮지만 우리가 흔히 먹는 치즈는 당독소가 높은 음식에 속합니다. 8위는 기름에 튀긴 치킨입니다. 치킨 많이들 좋아하시죠? 닭고기 자체는 단백질이어서 좋은 음식이 맞지만 기름에 튀기면 문제가 됩니다. 7위는 오븐에 그을린 닭가슴살입니다.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건강 좀 챙기는 분들이라면 드시는 닭가슴살인데요. 닭가슴살도 오븐에 그을리면 당독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6위는 올리브유를 넣고 팬에 튀긴 소고기입니다. 스테이크도 해당되죠. 튀긴 소고기는 맛있지만 당독소가 높은 음식 6위에 해당되네요. 당독소가 높은 음식 5위는 오븐에 구운 닭다리 껍질이고 4위는 팬에 구운 닭다리 껍질입니다. 같은 닭다리 껍질이라도 오븐에 구웠는지 팬에 구웠는지에 따라 당독소 수치의 차이가 생기네요. 3위는 불에 구운 소세지입니다. 소세지는 나트륨과 각종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인데요. 이 소세지를 불에 구워서 먹으면 당독소가 높아집니다. 2위는 베이컨입니다. 짭조름한 베이컨도 정말 맛있는데요. 역시 나트륨과 각종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에 속합니다. 불에 구운 소시지보다도 당독소가 높은 음식으로 꼽히네요. 당독소가 높은 음식 대망의 1위는 직화로 구운 닭다리 껍질입니다. 닭다리 껍질도 오븐이나 팬에 굽는 것보다 직화로 구운 것이 가장 당독소가 높게 나왔습니다. 무려 16,668kcal 유닛의 당독소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닭다리 껍질이라는 단백질을 불에 직접 구우니 고온의 열에 단백질과 당이 쉽게 결합해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진 것이죠. 닭다리 껍질을 드시고 싶다면 직화로 굽는 방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직화보다는 팬보다는 오븐이 당독소가 적게 형성될 것이고 그보다는 수분을 이용한 조리법, 즉 삶거나 찌거나 데치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같은 조리법이어도 레몬즙이나 식초 같은 산성식품을 추가하면 최종 당화산물 생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리 전 레몬즙에 재워둔 소고기를 구웠을 때 그냥 구운 소고기에 비해서 최종 당화산물 생성이 3분의 1 정도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식품기능연구본부 김윤숙 본부장은 위생물에 의해 발효된 전통 간장이 아닌 산에 의해서 분해된 저렴한 간장에 최종 당화산물이 많다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등어 조림이나 두부 조림처럼 간장으로 조린 요리는 최종 당화산물이 더 늘어납니다. 콜라와 같이 갈색을 띠는 음료수에도 최종 당화산물이 많으므로 과도한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당독소는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축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 주름, 치매, 관절염 등 노화 관련 질환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령자와 당뇨 환자의 경우에 당독소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큰데요. 여러 질환을 유발하는 당독소를 조절하기 위해서 특히 직화구이나 간장 조림 등은 피하시고 당독소 함량이 낮은 음식을 섭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종 당화산물을 억제하는 약은 지속적으로 개발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혈당 조절을 하고 당독소가 많은 식품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운동으로 대사가 빨리 되도록 해서 배설을 유도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항산화 활성이 높은 비타민C와 비타민 E를 섭취하는 것도 최종 당화산물 생성을 억제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만성염증은 물론이고 당뇨와 치매를 가속화시켜서 위험한 당독소에 관한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조리법에 따라 당독소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직화구이는 피해주시고 되도록 삶아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더 유익한 건강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